미국에선 죽는 날까지 돈 걱정, 한국 돌아온 68세 교포의 솔직한 심정. 은퇴하면 편안한 노후, 마음 편한 삶을 기대했는데 이 말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해외에 사는 교포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60대 교포 이모 씨의 이야기에는 그런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돈 걱정해야 하는 삶이라니 이게 진짜 은퇴 후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의 은퇴 준비와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68세 교포 이 씨가 직접 털어놓은 솔직한 심정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꼭 알아야 할 준비법,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실질적인 조언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미국 은퇴 생활, 그늘진 현실과 끝없는 돈 걱정.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달리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씨도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으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생각보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국민건강보험 같은 건 없으니 병원비 한 번 잘못 쓰면 그야말로 인생이 흔들리죠. 집도 비싸고 생활비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늘 돈 걱정을 놓을 수 없었어요. 미국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의료보험과 생활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특히 노년층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까지 한국보다 훨씬 높아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이 씨도 은퇴 후 여전히 돈 걱정에 시달리며 죽는 날까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씁쓸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 한국 귀국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서. 이 씨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가족도 가깝고 친구들과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아요.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한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노인복지 지원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 덕분에 노년기 건강관리와 생활비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죠. 한국에서의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미국과는 다른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한국 은퇴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적인 연금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생활비 부족이나 고립감에 빠질 위험이 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3. 은퇴 후 진짜 준비가 필요한 이유.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그동안 쌓아온 건강, 경제, 인간관계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주거비, 여가활동 비용, 예상치 못한 생활비 등이 계속 늘어났고 결국 다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선 다음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연금, 저축, 투자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건강관리 평소 건강관리와 정기검진으로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 4.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복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재무 전문가 김 박사는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적 리스크, 건강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 고립 리스크가 동시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은퇴하는 교포들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각 나라의 시스템과 환경에 맞게 잘 준비해야 하죠. 미국은 의료비 리스크가 매우 크고 한국은 가족 부양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은퇴 생활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돈만큼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5. 현실 사례 3가지. 사례 1. 65세 이영수 씨, 미국에서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의 아르바이트 재개. 이영수 씨는 미국에서 40년간 IT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2년간은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결국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건강보험 덕분에 조금은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미국은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지갑이 얇아져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례 70세 김미선 씨, 한국 귀국 후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삶의 활력. 김미선 씨는 미국에서 은퇴 후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동네 모임에 나가니 매일이 행복해졌어요.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해야 진짜 은퇴 생활이죠. 사례 68세 박준호 씨, 한국과 미국 중 고민 끝에 결국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 박준호 씨는 미국과 한국에 집을 두고 상황에 따라 오가며 생활합니다. 한국은 의료비가 싸고 가족도 있지만 미국엔 안정적인 연금과 투자 자산이 있죠. 어느 한쪽에만 의존할 수 없어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6. 결국 공감이 가장 필요한 은퇴 준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준비와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음도 건강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은퇴 후 죽는 날까지 돈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마음의 짐도 덜어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68세 교포 이 씨의 고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교포들의 보편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편안한 마음의 삶. 그게 진짜 은퇴가 아닐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은퇴 준비를 막연하게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오가며 은퇴를 고민하는 교포분들이라면 각국의 경제, 의료, 사회 시스템 차이를 잘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하죠. 먼저 경제적 준비부터 짚어볼게요. 미국에서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 소득원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월 약 1,600달러 정도입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가 꼭 필요하죠. 연금, IRA 개인 퇴직계좌, 401k 같은 퇴직연금 플랜을 적극 활용해 복수의 소득원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상품들은 시장 변동에 민감하니 은퇴 시기와 위험 감내 정도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이 은퇴 소득의 큰 축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으로 2024년 현재 월 평균 수령액이 약 60만 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긴 힘들죠.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IRP나 개인연금 상품으로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게 중요해요. 은퇴 전에 금융상품을 다변화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을 적절히 맞추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은퇴 후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메더케어가 65세 이상부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모든 치료 비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처방약 비용이나 일부 장기 요양은 별도 보험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 비교적 의료비 부담이 낮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질병 예방과 정기검진에 힘쓰는 게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 은퇴 후 고립감을 겪는 교포가 많고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기 쉽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고독 문제가 늘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커뮤니티 센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일이죠.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퇴 후 갑작스런 지출을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꼭 확보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주거비 인상, 가족 부양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나 저축을 할 때 유동성도 꼭 따져야 해요. 은퇴 후에는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급할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팔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사항은 무조건 은퇴 시점을 미루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좋을 때 은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미국에서 40년간 일한 이영수 씨는 메디케어와 사보험으로 겨우 의료비를 감당했지만 한 번 응급수술을 받고 나서 의료비가 $20,000 넘게 나왔어요. 결국 저축과 투자 자금을 일부 해지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죠. 그는 은퇴 전 건강보험 플랜과 의료비 대비 저축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돌아온 김미선 씨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고립감을 줄였고 이는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또한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박준호 씨는 두 나라 자산을 분산 투자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미국 투자 수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분산에 성공했습니다. 단, 두 나라의 세법과 금융 규정을 꼼꼼히 파악해 세금 이중과세 방지와 합법적 절세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교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준비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40대나 50대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과 인간관계도 돌보면서 진짜 나만의 은퇴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